자동차가 불타고 최루가스가 터집니다. 현지 상황을 취재 중인 기자가 다리에 고무탄을 맞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LA의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며 LA에서 시작된 시위가 다른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까요? LA 시위는 금요일인 지난 6일 이민세관 단속국이 자바시장 등 여러 장소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 촉발됐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 의류 도매시장인 자바시장은 한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날 단속으로 최소 44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이민당국은 LA 남쪽 패러마운트 카운티의 홈디포 인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히스패닉계 거주지로 홈디포 앞은 일용직을 구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이민자 단속을 할 것 같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이민 당국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향해 돌을 던졌고 당국은 최루가스를 쏘며 맞대응하면서 시위가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는 왜 이런 급습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On day one, I will launch the largest deportation program in American history. 매년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100일간 추방 건수는 하루 평균 약 660명에 불과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4만 명 수준인 겁니다. 이에 백악관은 최근 아이스에 하루 3,000명 이상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는 업체를 급습해 체포하는 직장 급습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방식이 범죄를 일으킨 불법 이민자 1명을 쫓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7일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위가 격화되자 LA 카운티 보안 당국이 시위대에게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저녁 6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합니다. 주방위군은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 승인 없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버립니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셀마 행진 이후 60년 만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완전한 과잉 반응이라고 비판했고요. 군인이 투입됐지만 주말 사이 시위가 과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해병대원 7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해병대까지 투입이 됐다는 게 좀 충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느껴진 게 이런 비상사태 때는 주방위군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정말 재난급 상황에만 이제 미군을 투입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절대 그 레벨은 아니거든요. 미군을 이렇게 미국 그 영토 안에서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군인을 투입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포시 코미타투스법에 따르면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동원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단 반란법을 발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란법은 군을 동원해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요. 국내 시위를 반란으로 간주할 때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9일 행정부 트럼프의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인 배치라는 초강수를 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LA를 침공했다는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We will not allow federal agents to be attacked and we will not allow an American city to be invaded and conquered by a foreign enemy. 아무리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라지만 왜 이 정도로 강경한 대응을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이민 문제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한다는 분석입니다.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힐 기회로 보고 있다고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 돌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의 결별이나 논쟁적 정책으로 인한 비판이 커지자 지지자들을 결집할 내부의 적을 찾았다는 겁니다. 11일 백악관은 6일부터 이날까지 LA에서 330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처로 LA 시위는 잠잠해지는 분위기이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14일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미국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LA는 미국 내 가장 많은 한인이 사는 도시인 만큼 한인들이 입는 피해도 걱정입니다. 특히 시위가 벌어지는 다운타운은 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로 가까운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한인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확산이 되면 한인이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긴장감, 공포 이런 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커스터머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경제적인 타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8일 SNS에 루프탑 코리안 사진을 올렸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은 1992년 LA 폭동 때 등장한 한인 자경단입니다. 당시 로드니 킹 사건으로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현지 경찰들이 백인 거주 지역은 봉쇄했지만 흑인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가도록 방조했습니다.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총기와 탄약을 들고 건물 지붕 위에서 공성전을 벌인 데서 이들이 루프탑 코리안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좀 화가 먼저 났고요. 우리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인데 그거를 약간 상징하는 사진을 지금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올렸다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자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요. 저희 한인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한인 단체에서 이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불체자 체포하는데 왜 공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추방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영주권자 아니면 학생 비자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데 뭐 조그만한 잘못으로 뭐 티켓을 받았거나 이랬을 때도 추방당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만 유지하고 시민권을 취득 안 하신 분들이 지금 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비자 발급도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LA 시위가 마냥 남의 일로만 보이지는 않는 이유입니다.